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그레이코리아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연자를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50대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포브스에서 발표한 미국 10대 명문가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가문이에요. 저는 부모님 덕분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랐죠. 덕분에 저는 제 나이의 여자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ABC 방송사의 메인 뉴스 여성 단독 앵커 자리였죠. 지금은 은퇴 후 현역에서 물러나 사회이사로 가끔씩 후배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한적한 시골에서 홀로 작은 텃밭을 가꾸며 행복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요. 저는 한국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안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유명한 명문가예요. 제가 예일 대학을 졸업할 무렵 저의 부모님께서는 혼인을 약속한 집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당시 저는 공부하느라 바빠 만나는 사람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흔쾌히 부모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저와 혼인하기로 약속한 남자를 처음 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첫눈에 알아보았죠.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어요. 양가 집안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둘 다 자신의 커리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결혼과 동시에 아이 없이 딩크족으로 살 것을 약속했죠. 물론 양가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요. 신혼이었지만 서로가 너무 바쁜 나머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주말 부부도 아닌데 주말 부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죠. 대신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갈수록 더 커져서 미국 50대 부자 안에 들게 되었어요. 저는 여성 앵커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메인 앵커 자리를 후배에게 물려주고 프리 아나운서로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즈음 저는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각자의 커리어에서 정점을 찍고 이제 우리 부부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었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양가 모두 지금껏 손자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오셨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조급해져 갔어요. 우리는 함께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면서 아이를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모든 방법들을 다 시도한 끝에 우리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 자궁에 커다란 종양이 여러 개 있어서 수술이 시급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저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제게 또 다른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수술 결과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지금 저의 몸으로는 자연 임신을 하는 것도 시험관 아기를 갖는 것도 불가능하다고요. 마지막 방법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생각하고 있던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죠. 제가 최고의 자리에서 느꼈던 그 희열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인생이 너무 의미 없고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며 내 마음에 드리운 슬픔과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지금까지도 아이 없이 살았으니 앞으로도 우리 둘이서 서로 사랑하며 재밌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찾다가 입양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시다가 제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알고는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부모님의 조건은 외모적으로 남편을 닮은 백인 남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도 양육이 조금은 더 편할 것 같았죠. 그렇게 주변의 많은 입양시설들을 방문하며 입양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뱃속에 품은 것처럼 육아서적도 함께 공부하며 부모가 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한 생명을 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 부부 나름대로 육아 철학도 세웠죠. 그런데 시설을 방문해 미국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 아이는 정말 제 남편과 외모가 비슷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우연히 한 시설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5살 아시아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영유아를 입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아이는 입양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5살 남자아이는 시설에서 지내고 있음에도 잘 웃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한국에서 온 아이라고 했어요. 바로 옆에는 3살 중국 남자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한국 남자아이에게로 마음이 갔죠. 남편에게 속마음을 말했더니 남편도 그 아이가 자꾸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5살 한국 남자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 아이에게 마이클이란 이름을 지어줬는데 마이클은 우리를 잘 따르고 또래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부침성 있는 성격이었어요. 마이클이 다녔던 사립학교에서는 마이클을 제외하고 아시아계 친구들이 중국인 친구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마이클은 무엇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끈기가 있는 아이였어요. 저희가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마이클은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 자라주었죠. 마이클은 스펀지처럼 우리가 주는 모든 자양분들을 쭉쭉 빨아들여 무섭게 성장했어요. 마이클을 입양한 후 우리는 저희와 같은 입양 가정들과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가졌는데 다른 2 가정은 모두 중국인 아이를 입양한 가정들이었죠. 하지만 이 모임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자 마이클은 아이비리그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최우등반에서 공부를 했지만 다른 중국인 입양아 중 한 명은 소년원으로 다른 한 명은 취업을 하게 되면서 모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중 중국인 친구는 중학교 시절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바람에 마이클은 더 이상 그 친구와 만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중국 아이를 입양했던 가정도 변호사 부부여서 아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이는 자신을 입양한 부모님을 원망하며 늘 불화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 걸 보면 마이클의 부모가 된 우리는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마이클은 자신이 입양하라고 기가 죽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부부와 함께 한국어도 2학기 이상 공부한 터라 한국어도 제법 잘하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자기와 같은 한국인 입양아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학업에 매진한 마이클은 우리 부부가 졸업한 예일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할 때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방송사에서 우리 부부를 취재하러 오셨는데 모두들 어떻게 입양아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냐고 하더라고요. 좋은 집안으로 입양되어 이렇게 잘 자란 게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한 건 마이클을 믿어주고 사랑해 준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잘 키워서 잘 자란 게 아니라 마이클 스스로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잘 살아와준 덕분이라고요. 마이클도 사춘기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았고 오히려 자신과 같은 입양아들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지요. 아들은 졸업하자마자 골드만삭스에 입사해 첫 해부터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아들과 단 둘이서만 등산을 가기로 했다며 주말 아침 집을 나섰어요.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죠. 남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맞은편에서 오던 대형 트럭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아들은 병실에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잠이 들어 있었어요. 아들은 얼마나 울었는지 2 눈이 퉁퉁 부어 눈을 뜨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에게는 인생의 가장 가혹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잠을 깊이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죠. 이런 저를 보더니 아들은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가장 즐겨 먹던 오믈렛을 만들어주고 점심때는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오후에는 따뜻한 햇빛을 쬐며 아름다운 자연 속을 오래도록 산책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위해 자신의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죠. 아들은 사춘기 때부터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면 혼자 피아노를 연주하며 자신의 마음을 달래곤 했거든요. 저는 아들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소리내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남편이 죽은 지 1년째 되는 날 저는 아들을 불러 말했죠. 제 옆에서 불평 하나 없이 저를 돌보아 주던 아들이 너무나 고맙고 미안해서 이제 혼자 설 준비가 되었다고 너의 자리로 돌아가도 된다고요. 아들은 제 마음을 헤아렸는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죠. 요즘 아들은 그동안 못다한 일들에 미쳐 살고 있어요. 아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저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아들을 기다려주고 지켜봐줘야 하는 때가 된 거죠. 아들과 함께 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이 좋아하는 등산을 함께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는 아들의 여자친구도 등산에 합류했죠.
아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답니다. 제가 만약 5살 한국인 남자아이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서운 시련도 만나고 엄청난 행운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제 인생 가장 큰 행운인 아들 덕분에 가장 무서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에게 엄마가 될 기회를 선물해줘서 저의 아들로 훌륭하게 자라줘서 이토록 큰 사랑과 위로를 줘서 제 아들 마이클에게 더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을 저에게 선물해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미국에서 한국 홍보대사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며 살아갈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국 남자아이를 입양한 미국 여성 스칼렛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공유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